어머니는 부엌에 앉아 무릎을 주물렀다. 78배 손은 굽었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찼다. 하지만 익숙한 집이었다. 50년을 산 이 집에서 남편을 보냈고 자식들을 키웠다. 거실에서 아들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요즘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계단도 위험하고. 딸 수진이 거들었다. 맞아요.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어머니는 찻잔을 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익숙해서. 민수가 조금 더 다가왔다. 엄마, 요양원 알아봤어요. 좋은 데예요. 간호사도 있고 친구들도 많고 엄마한테 훨씬 좋을 거예요. 수진도 덧붙였다. 거기 식사도 잘 나오고 프로그램도 있대요. 엄마 여기서 혼자 계시는 것보다 나아요.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작게 물었다. 너희도 자주 올 거지? 민수와 수진이 눈을 마주쳤다. 짧은 침묵. 당연하죠, 엄마. 그렇게 대답은 했지만 어머니는 알았다. 그들의 목소리가 가벼웠다는 걸. 진짜 걱정이 아니라는 걸. 어머니가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자리를 뜬 사이 거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형, 진명이는 언제 옮길 거야? 민수가 낮게 답했다. 엄마 요양원 가시면 바로. 등기 다 준비해놨어. 수진이 다시 물었다. 예금은? 그것도 정리할 거야. 형 앞으로 일단 옮겨놓고 나중에 나눠 갖는 걸로. 어머니는 복도에 멈춰섰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손이 떨렸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대화가 이어졌다. 엄마 요양원비는 얼마야? 한 달에 150. 엄마 연금이랑 적금 깨면 되겠지. 어머니는 천천히 부엌으로 들어갔다. 찻잔을 들었다. 물을 마셨다. 손이 떨려 잔이 흔들렸지만 소리 내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거실로 나갔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민수가 웃으며 말했다. 엄마, 다음 주에 요양원 한번 가보세요. 구경이라도.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볼게. 수진이 가방을 챙기며 말했다. 엄마, 저희 먼저 갈게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들이 현관을 나서는 소리, 문이 닫히는 소리. 어머니는 혼자 남은 거실에 앉았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그리고 작게,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내가 그렇게 키웠구나. 요양원 3층 복도는 소독약 냄새가 났다. 어머니는 작은 방에 앉아 창밖을 보았다. 저 멀리 아파트 단지가 보였다. 예전에 살던 동네였다. 민수는 일주일에 한 번 온다고 했지만 벌써 한 달째 얼굴을 보지 못했다. 수지는 문자만 보냈다. 엄마 잘 지내시죠? 바빠서 못 가요. 어머니는 답장하지 않았다. 어느 토요일 오후 복도에서 젊은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오늘 날씨 좋죠?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이 휠체어를 밀고 있었다. 단정한 교복, 묶은 머리. 간호사가 어머니에게 말했다. 김할머니, 오늘부터 봉사학생이 올 거예요. 토요일마다요. 여학생이 어머니 앞에 섰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하은이에요. 고3이고요. 매주 토요일마다 올 거예요. 어머니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하은은 다음 주에도 왔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처음엔 어색했다. 하은이 손을 잡고 마사지를 해줬다. 부드럽게 손가락을 펴고 손목을 돌렸다. 할머니, 손이 많이 굽으셨네요. 아프세요? 조금. 하은은 조심스럽게 힘을 주었다. 어머니는 그 손길이 낯설었다. 자식들도 이런 적 없었다. 세 번째 토요일 하은이 책을 가져왔다. 할머니, 제가 책 읽어드려도 될까요? 뭔데? 동화책이에요.
어렸을 때 좋아했던 거. 하은은 조용히 읽었다. 목소리가 맑았다. 어머니는 눈을 감고 들었다. 네 번째 토요일, 어머니가 먼저 물었다. 너 대학은? 하은이 잠시 멈칫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공부 안 해? 아니요, 하는데 돈이 없어서요. 어머니는 하은을 바라봤다. 부모님은? 하은이 작게 웃었다. 쓸쓸한 웃음이었다. 저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부모님 얼굴도 몰라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은이 다시 말했다. 괜찮아요. 익숙해요. 근데 할머니랑 이야기하면 좋아요. 처음으로 누가 제 말 들어주는 것 같아서 어머니의 눈이 뜨거워졌다. 다섯 번째 토요일 하은은 과자를 가져왔다. 할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제가 용돈 모아서 샀어요. 어머니는 받지 않았다. 내가 먹어. 아니요, 할머니 드시라고 산 거예요. 하은이 억지로 손에 쥐어줬다. 어머니는 과자 봉지를 보다가 천천히 물었다. 너 왜 나한테 이러니? 하은이 고개를 갸웃했다. 이상한가요? 자식도 안 오는데 남이 왜? 하은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할머니는 저한테 남 같지 않아요. 그리고 할머니는 저를 불쌍하게 안 봐요. 그냥 사람으로 봐주시잖아요. 어머니는 하은의 눈을 봤다. 맑았다. 거짓이 없었다. 그리고 어머니는 처음으로 알았다. 이 아이는 나를 엄마 말고 사람으로 보고 있구나. 여섯 번째 토요일 비가 왔다. 하은은 우산도 없이 젖은 채로 왔다. 어머니가 놀라 물었다. 우산은? 없어요. 괜찮아요. 감기 걸리겠다. 하은이 웃었다. 튼튼해요, 저. 어머니는 수건을 가져다 하은의 머리를 닦아줬다. 하은이 가만히 있었다. 어머니의 손길이 서툴렀지만 따뜻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계속 닦았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창밖을 봤다. 한참 뒤 하은이 작게 말했다. 할머니, 응, 저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했잖아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은이 계속 말했다. 거기 애들은 다 가족이 없어요.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버려졌거나. 저도 그랬고요. 어머니는 하은을 바라봤다. 근데요, 거기서는 누구도 가족처럼 안 대해줘요. 선생님들은 친절하지만 그냥 일이잖아요. 애들끼리도 그냥 같은 처지니까 붙어 있는 거고. 하은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그래서 전 가족이 뭔지 잘 몰라요. 어떤 느낌인지. 어머니는 하은의 손을 잡았다. 하은이 고개를 들었다. 근데 할머니랑 있으면요, 처음으로 집에 있는 느낌이에요. 어머니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하은이 계속 말했다. 토요일마다 여기 오는 게 좋아요. 할머니 손 잡아드리고 책 읽어드리고 그냥 같이 있는 게요. 처음으로 누군가 제가 와주길 기다리는 것 같아서. 어머니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다. 할머니?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괜찮아. 하은이 손수건을 꺼내 할머니 눈가를 닦아줬다. 제가 뭐 잘못했어요?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어머니는 천천히 말했다. 나도 너랑 똑같아. 하은이 눈을 크게 떴다. 나도 가족이 있지만 없는 것 같아. 자식들은 나를 엄마로 안 봐. 그냥 재산으로 보지. 할머니, 요양원에 온 지 2달 됐는데 딸은 한 번도 안 왔어. 아들은 한 번 왔다가 10분 만에 갔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너는 매주 와. 비 오는 날도 와. 나를 위해서. 하은이 어머니 손을 꽉 잡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빗소리만 들렸다. 하은이 먼저 말했다. 할머니, 응,
저도 할머니 기다려요. 일주일 내내. 어머니는 하은을 안았다. 하은도 어머니를 안았다. 둘 다 울었다. 같은 외로움을 가진 두 사람이 처음으로 따뜻함을 나누고 있었다. 창밖에서는 비가 계속 내렸다. 하지만 그 작은 방 안은 처음으로 집 같았다. 어머니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은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 가족이 없는 아이. 하지만 매주 와서 손을 잡아주는 아이. 그리고 자식들의 목소리도 들렸다. 엄마 요양원 가시면 진명에 옮기고. 어머니는 일어나 앉았다. 창밖은 어두웠다. 아침이 되자마자 어머니는 간호사에게 말했다. 나 외출 좀 해야 해요. 어디 가세요? 볼 사람이 있어요. 어머니는 택시를 타고 시내 법률사무소로 갔다. 오래전 남편이 다니던 곳이었다. 변호사는 나이든 남자였다. 어머니를 기억했다. 김 여사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어머니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집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재산 정리하고 싶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받았다. 유언장을 작성하시려는 겁니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지금 당장 옮기고 싶어요. 살아서.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다. 생전 증여 말씀이십니까? 네. 자녀분들에게?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천천히 말했다. 아니요. 다른 사람에게요.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다른 분이요? 네. 이하은이라는 학생이에요. 고3이고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변호사는 펜을 내려놓았다. 여사님, 그런 결정은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자녀분들과는 상의하셨습니까? 상의 안 해요. 내 재산이니까. 하지만 어머니가 변호사를 똑바로 봤다. 변호사님, 내 자식들은 날 요양원에 넣고 내 집 명에 옮기려고 했어요. 내가 살아있는데도요. 근데 그 아이는 매주 와서 내 손 잡아줘요. 누가 더 가족 같습니까? 변호사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서류 준비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어머니는 하은을 따로 불렀다. 요양원 정원 벤치였다. 하은아. 네, 할머니. 어머니는 봉투를 꺼냈다. 하은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하은이 봉투를 열었다. 서류가 들어 있었다.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하은의 손이 떨렸다. 할머니, 이게 내 집이야. 이제 내 거야. 하은이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저 받을 수 없어요. 어머니가 하은의 손을 잡았다. 들어봐. 조건이 있어. 하은이 어머니를 봤다. 고3 끝나면 나랑 같이 살자. 내가 내 엄마가 돼줄게. 너는 내 딸이 돼줘. 할머니, 나 50년 산 집이야. 그 집에서 죽고 싶어. 근데 혼자는 싫어. 너랑 같이 살고 싶어.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저 정말 괜찮아요? 어머니가 웃었다. 넌 나한테 처음으로 가족 같은 아이야. 내가 고마워. 하은은 어머니를 안았다. 어머니도 하은을 안았다. 정원 벤치에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가족이 태어나는 순간이었다. 민수는 구청 민원실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등기부등본 신청서가 들려 있었다. 엄마 집, 이제 슬슬 정리해야지. 직원이 서류를 건넸다. 여기 있습니다. 민수는 받아서 펼쳤다. 그리고 굳었다. 소유자 이름이 바뀌어 있었다. 이하은. 민수는 다시 봤다. 틀림없었다. 뭐야 이게. 민수는 바로 수진에게 전화했다. 야, 지금 등기부 확인했는데 집 주인이 바뀌었어.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뭐, 누구로? 이하은. 누군지 알아? 모르는데? 엄마가 집을 팔았어? 아니, 증여야. 생전 증여. 수진이 소리쳤다. 미쳤어? 엄마가 왜? 나도 모르겠어. 당장 요양원 가자. 1시간 후 민수와 수진은 요양원 주차장에 섰다. 두 사람 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간호사실에서 물었다. 이하은이요? 아, 봉사 오는 학생이요. 민수가 끼어들었다. 학생이요? 네, 고3이에요. 매주 토요일마다 와요. 수진이 날카롭게 물었다. 우리 엄마 방에만 가나요? 네, 김할머니 담당이에요. 민수와 수진이 눈을 마주쳤다. 두 사람은 복도를 빠르게 걸었다. 어머니 방 앞에 섰다. 문을 열자 어머니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하은이 옆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어머니가 놀라 말했다. 너희 왜 왔니? 민수가 하은을 노려봤다. 넌 누구야? 하은이 일어났다. 저는 이하은이에요. 수진이 차갑게 물었다. 우리 엄마한테 뭐 한 거야? 어머니가 끼어들었다. 수진아, 무슨 말이야? 민수가 소리쳤다. 엄마, 집을 왜 이 애한테 줬어요? 어머니는 침착했다. 내 집이니까. 수진이 다가왔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어머니가 웃었다. 쓸쓸한 웃음이었다. 가족? 너희가? 민수가 손을 휘저었다. 엄마, 이 애가 뭐라고 했어요? 돈 달라고 했죠? 하은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수진이 하은을 가로막았다. 닥쳐. 어른들 말씀하시잖아.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진아. 엄마, 이건 말이 안 돼요. 보육원 애가 엄마 재산을 왜 받아요? 민수도 거들었다. 엄마 치매 온 거 아니에요? 판단력이 흐려진 거 아니고. 어머니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치매? 내가? 네, 그게 아니면 이런 결정을 할 리가 없잖아요. 어머니는 두 자식을 천천히 바라봤다. 너희는 내가 요양원 온 지 2달 동안 몇 번 왔니? 민수가 말끝을 흐렸다. 바빴잖아요. 하은이는 매주 왔어.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수진이 비웃었다. 그게 뭐가 대단해요? 봉사 점수 따려고 온 거잖아요. 어머니가 수진을 똑바로 봤다. 그래도 왔어. 너희보다. 민수가 소리쳤다. 엄마, 우리가 낳아준 자식이에요.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너희는 자식이 아니라 상속인이었어. 방 안이 조용해졌다. 하은은 구석에 서서 숨도 크게 쉬지 못했다. 민수가 다시 소리쳤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이건 사기예요. 어머니는 창밖을 봤다. 나가라. 수진이 앞으로 나섰다. 안 가요. 엄마 정신 돌아올 때까지 안 가요. 그때 하은이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다. 녹음 버튼을 눌렀다. 주머니에 넣었다. 민수가 어머니 앞에 섰다. 엄마,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요양원도 좋은데 알아봤잖아요. 어머니가 민수를 봤다. 그래, 알아봤지. 날 버리기 좋은 곳으로. 수진이 끼어들었다. 버린 게 아니라 보호한 거예요. 어머니가 웃었다. 보호? 내 집 명에 옮기려던 게 보호야? 민수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나중을 위해서. 나중? 내가 죽기를 기다린 거지. 수진이 소리쳤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커졌다. 너희 부엌에서 다 들었어. 진명에 옮기고 예금 정리하고 요양원비는 내 연금으로 내고. 민수가 당황했다. 그건 오해예요. 오해? 내 입으로 한 말이잖아. 수진이 하은을 가리켰다. 그래도 이 애는 남이잖아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애한테 왜 줘요? 어머니가 하은을 봤다. 하은은 떨고 있었다. 어머니가 천천히 말했다. 피가 중요해. 너희는 내 피를 나눴지만 날 사람으로 안 봤어. 민수가 답답하다는 듯 말했다. 엄마, 우린 엄마를 사랑해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너희는 내 재산을 사랑했어. 수진이 눈물을 흘렸다. 엄마, 진짜 이러실 거예요? 우릴 이렇게 버리실 거예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버린 건 너희야. 너희가 먼저 날 버렸어. 민수가 하은에게 다가갔다. 야, 너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한 거야? 하은이 뒤로 물러났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거짓말. 분명히 꼬드긴 거잖아. 어머니가 민수를 밀쳤다. 하은이한테 손대지 마. 민수가 어머니를 봤다. 엄마 정말 우릴 자식으로 안 보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두 자식을 천천히 바라봤다. 눈물이 흘렀다. 너희는 가족이 아니라 상속인이었어. 처음부터. 수진이 주저앉았다. 엄마. 어머니가 등을 돌렸다. 이제 나가. 다신 오지 마. 민수가 소리쳤다. 엄마, 후회하실 거예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수진이 일어나며 하은을 노려봤다. 너 잘 봐도 우리 가만 안 있을 거야. 두 사람이 문을 박차고 나갔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어머니는 창가에 섰다. 등이 떨렸다. 하은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할머니. 어머니가 돌아섰다. 눈물 범벅이었다. 하은아, 미안해. 내가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하은이 어머니를 안았다. 괜찮아요. 할머니가 저를 지켜주셨잖아요. 어머니도 하은을 안았다. 하은의 주머니에서 녹음은 계속되고 있었다. 월요일 아침 하은은 담임 선생님 연구실 문을 두드렸다. 선생님,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담임 김 선생님은 40대 중반의 여자였다. 안경 너머로 하은을 봤다. 들어와. 무슨 일이야? 하은은 앉아서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러다 천천히 말했다. 선생님, 제가 어떤 할머니랑 친해졌어요. 김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봉사 가는 요양원에서? 네. 근데 그 할머니가 저한테 집을 주셨어요. 김 선생님이 놀랐다. 집을? 하은이 고개를 숙였다. 그 할머니 자식들이 할머니를 요양원에 버리고 재산만 노렸대요. 근데 할머니가 저한테 집이랑 재산을 다 주셨어요. 김 선생님은 안경을 벗었다. 그래서 자식들이 와서 소리 지르고 갔어요. 저보고 사기꾼이래요.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선생님, 저 잘못한 거예요? 김 선생님이 하은의 손을 잡았다.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하은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선생님, 이거 녹음한 게 있어요. 녹음? 자식들이 소리 지르는 거요. 할머니한테 치매 걸렸다고, 정신 차리라고. 김 선생님이 휴대폰을 받아 재생했다. 민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엄마 치매 온 거 아니에요? 보육원 애가 엄마 재산을 왜 받아요? 수진의 목소리. 우리가 낳아준 자식이에요. 그리고 어머니의 목소리. 너희는 자식이 아니라 상속인이었어. 김 선생님은 재생을 멈췄다. 한참을 말이 없었다. 선생님? 김 선생님이 하은을 봤다. 하은아, 이 이야기 더 많은 사람이 알아야 할 것 같아. 네. 나 아는 라디오 PD가 있어. 사연 코너 하는데 이런 이야기 다뤄. 하은이 망설였다. 괜찮을까요? 김 선생님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이런 일이 더 알려져야 해. 다른 부모님들한테도. 사흘 후 라디오에서 사연이 나갔다. 오늘 사연은 조금 무겁습니다.
재산 때문에 어머니를 버린 자식들 이야기입니다. 진행자가 사연을 읽었다. 요양원에 버려진 어머니, 매주 오는 보육원 학생, 생전 증여, 자식들의 분노, 청취자 게시판이 폭발했다. 저런 자식들 자격 없다. 보육원 아이가 더 가족 같네요. 우리 엄마도 이러시면 어쩌지. SNS로 퍼졌다. 누군가 게시판 글을 캡처해서 올렸다. 재산 때문에 엄마 버린 자식들의 최후. 공유 수천 건. 댓글 수백 개. 지역 뉴스에서 취재를 나왔다. 기자가 요양원 앞에 섰다. 한 어머니가 자식이 아닌 보육원 학생에게 재산을 물려준 사연이 화제입니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다. 하은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둘러싸였다. 야, 너 그 할머니야? 뉴스 봤어. 민수는 회사에서 상사에게 불려갔다. 김대리, 요즘 SNS에 도는 이야기 혹시 자네 얘기 아니야? 수지는 동네 마트에서 수군거림을 들었다. 저 사람 맞지? 엄마 재산 뺏으려던. 세상이 알기 시작했다. 재산 때문에 엄마를 버린 자식들의 이야기를. 민수는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부장과 인사팀장이 마주 앉았다. 부장이 서류를 밀었다. 김대리, 이거 자네 얘기 맞나? 민수는 휴대폰 화면을 봤다. SNS 게시글이었다. 재산 노린 자식들, 엄마 요양원 버렸다. 민수가 입을 열었다. 사생활 아닙니까? 부장이 한숨을 쉬었다. 그래, 사생활이지. 근데 회사 이미지가 문제야. 벌써 민원 3건 들어왔어. 인사팀장이 끼어들었다. 고객 응대 업무에서 빼는 게 좋겠어요. 당분간 내근으로.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수지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마주쳤다. 이웃이 고개를 돌렸다. 인사도 없이. 수진이 먼저 말했다. 안녕하세요. 이웃은 대답 없이 내렸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수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다. 민수는 동네 카페에 앉았다. 옆 테이블에서 속삭임이 들렸다. 저 사람 맞지? 엄마 재산 뺏으려던. 진짜? 엄마를 어떻게 그래? 민수는 커피를 들다 말고 멈췄다. 손이 떨렸다. 수지는 교회에 갔다. 아는 집사님이 지나갔다. 집사님. 집사님은 못 본 척 고개를 돌렸다. 수지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민수는 친구 모임 단톡방을 봤다. 야, 이번 주 모임 어디서 해? 답장이 없었다. 10명이 읽었는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새 단톡방 알림이 떴다. 민수 빠진 방. 민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수지는 아이 학교 학부모 모임에 갔다. 학부모들이 수군거렸다. 저 사람의 엄마 맞지? 쉿, 조용히 해. 수진이 다가가자 대화가 뚝 끊겼다. 어색한 침묵. 수지는 자리에 앉지 못하고 돌아섰다. 민수는 늦은 밤 술을 마셨다. 수진이 전화했다. 오빠, 나 못 견디겠어. 민수의 목소리도 지쳐 있었다. 나도. 우리가 뭘 잘못한 거야?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한참 후에 말했다. 수진아. 응. 우리 정말 잘못했나 봐. 수진이 울었다. 오빤 안 그렇게 생각해? 민수는 눈을 감았다. 처음엔 아니었어. 근데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정말 잔인했던 것 같아. 수진의 흐느낌 소리만 들렸다. 민수가 계속 말했다. 엄마 요양원 보낼 때 진짜 엄마 걱정해서 그런 거 아니었어. 우리도 알잖아. 수진이 작게 대답했다. 응. 진명에 옮기려 했을 때도 나중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진짜는 엄마 돌아가시길 기다린 거야. 오빠, 우리 엄마한테 정말 못됐어. 두 사람은 한참을 말이 없었다. 수진이 먼저 물었다. 오빠, 이제 어떡해? 민수는 창밖을 봤다.
밤하늘에 별이 없었다. 모르겠어. 근데 엄마한테 사과해야 할 것 같아. 받아주실까?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받아주지 않아도 해야 할 것 같아. 전화가 끊겼다. 민수는 혼자 앉아서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봤다.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자신들이 잃은 게 재산이 아니라 엄마였다는 걸, 이미 너무 늦었다는 걸. 기자가 요양원 정원에 섰다. 카메라맨이 뒤에 있었다. 어머니는 벤치에 앉았다. 하은이 옆에 있었다. 기자가 녹음기를 꺼냈다. 김 여사님, 인터뷰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자가 물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왜 자녀분들이 아니라 이하은 학생에게 재산을 주셨나요? 어머니는 하은을 봤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나는 엄마이기 전에 사람이었습니다. 기자가 펜을 멈췄다. 어머니가 계속 말했다. 50년을 엄마로 살았어요. 밥 해주고 빨래하고 아이들 키우고. 근데 아이들이 자라고 나니까 나는 그냥 재산이 됐어요. 카메라가 어머니를 담았다. 자식들은 날 사람으로 안 봤어요. 엄마로도 안 봤어요. 그냥 언젠가 물려받을 집이랑 돈으로 봤죠.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게 언제 느껴지셨나요? 어머니는 눈을 감았다. 요양원 가기 전날이요. 자식들이 내 등 뒤에서 말하는 걸 들었어요. 엄마 요양원 가면 진명에 옮기자고, 예금 정리하자고. 카메라맨도 숨을 죽였다. 그날 밤 많이 울었어요. 내가 평생 뭘 한 건가 싶었죠. 기자가 다시 물었다. 그럼 하은 학생은요? 어머니가 하은을 봤다. 하은이 어머니 손을 잡았다. 이 아이는요, 처음으로 날 사람으로 대해줬어요. 하은이 고개를 숙였다. 자식들은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왔어요. 근데 이 아이는 매주 왔어요.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내 손 잡아주고, 책 읽어주고, 그냥 옆에 있어줬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아이는 나한테서 받을 게 없었어요. 근데도 왔어요. 그게 사랑 아닐까요?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자녀분들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어머니가 웃었다. 씁쓸한 웃음이었다. 치매 걸렸대요. 정신 차리래요. 보육원 애한테 왜 주냐고. 기자가 받아 적었다. 그 말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어머니는 창밖을 봤다. 슬펐죠. 근데 동시에 확신했어요. 내 선택이 옳았다는 걸. 인터뷰는 이틀 후 기사로 나갔다. 제목이 컸다. 상속보다 존엄을 택한 78세 어머니. 부제도 있었다. 나는 엄마이기 전에 사람이었습니다. 기사는 포털 메인에 올랐다. 댓글이 쏟아졌다. 눈물 나네요. 저도 부모님께 잘해야겠어요. 자식들 정말 못됐다. 어머니 응원합니다. 보육원 학생이 진짜 가족이네요. 방송에서 다뤘다. 아침 뉴스에서 앵커가 말했다. 한 어머니의 용기 있는 선택이 사회에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저녁 토크쇼에서도 나왔다. 출연자가 말했다. 이건 단순히 재산 문제가 아니에요. 존엄의 문제죠. SNS는 난리였다.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다. 샵 존엄을 택한 어머니, 샵 진짜 가족, 샵 상속보다 사랑. 어머니는 요양원 방에서 뉴스를 봤다. 하은이 옆에 앉아 있었다. 할머니, 전국에 나왔어요. 어머니가 하은의 손을 잡았다. 무섭지 않니? 하은이 웃었다. 아니요. 할머니랑 같이니까 괜찮아요. 어머니도 웃었다. TV에서 기자가 마무리 멘트를 했다. 한 어머니의 선택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카메라가 어머니와 하은을 비췄다. 둘은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웃고 있었다.
진짜 가족처럼. 수능이 끝난 날 하은은 큰 가방을 들고 집 앞에 섰다. 50년 된 단독주택, 작은 대문, 마당의 감나무. 어머니가 문을 열었다. 왔구나. 하은이 웃었다. 네, 왔어요. 어머니는 하은의 가방을 받아들었다. 무겁네. 뭐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 제 전부예요. 두 사람은 현관으로 들어갔다. 어머니가 계단을 올랐다. 2층 끝방 문을 열었다. 작은 방이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책상과 침대가 놓여 있었다. 하은이 멈춰섰다. 할머니, 이거. 어머니가 방 안을 가리켰다. 이 방은 내 방이야. 하은이 방을 둘러봤다. 책상 위에 스탠드가 있었다. 침대에 새 이불이 깔려 있었다. 언제 준비하셨어요? 일주일 전부터. 내가 올 거 알고. 하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할머니. 어머니가 하은의 어깨를 토닥였다. 이 방은 처음부터 내 거였어. 내가 오길 기다렸어. 하은은 어머니를 안았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부엌 식탁에 앉았다. 어머니가 밥을 푸고 국을 떴다. 반찬을 올렸다. 하은이 숟가락을 들었다. 할머니, 맛있어요. 어머니가 웃었다. 많이 먹어. 너 요즘 많이 말랐어. 두 사람은 밥을 먹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하은이 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할머니, 저 여기 있어도 돼요? 어머니가 하은을 봤다. 여기가 내 집이야. 당연하지. 하은이 눈물을 닦았다. 처음이에요. 집이 생긴 게. 어머니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도 처음이야. 진짜 가족이 생긴 게. 한편 시내 한 카페. 기자들이 모여 있었다. 카메라가 여러 대 놓였다. 민수와 수진이 앉았다. 두 사람 모두 수척했다. 민수가 마이크 앞에 섰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엄마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수진도 고개를 숙였다. 저희는 자식 자격이 없었습니다. 카메라가 두 사람을 담았다. 하지만 그날 저녁 또 다른 인터뷰가 나갔다. 기자가 어머니에게 물었다. 자녀분들이 기자회견을 하셨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머니는 침착했다.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기자가 놀랐다. 정말요? 어머니가 카메라를 똑바로 봤다. 다만 다른 부모님들에겐 그러지 마세요. 그게 제 부탁입니다. 기자가 받아 적었다. 카메라가 어머니와 하은을 담았다. 하은이 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다. 손을 잡고 있었다. 기자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하은 학생, 지금 기분이 어떤가요? 하은이 어머니를 봤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머니, 아니. 하은이 멈췄다. 눈물이 흘렀다. 엄마. 어머니가 웃었다. 따뜻한 웃음이었다. 그래, 엄마야.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다. 카메라는 그 장면을 담았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졌다. 자막이 떴다. 혈연은 가족이 될 수 있지만 사랑만이 진짜 가족을 만든다. 집 창문으로 불빛이 새어나왔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어머니와 하은의 목소리였다. 처음으로 그 집은 진짜 집이 되었다.